자, 다시 1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1번부터 한번 보면은 특상대성 이론이죠.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다니.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근데 뭐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점차 어려워질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 끝내세요. 여러분은 이번 수능에서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11번 봅시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6c의 속력으로 0.6c라고 하면은 로렌츠 인자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갈겨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만큼 팽창돼? 이만큼 팽창되고요. 길이 수축 얼만큼 돼? 이거의 역수만큼 됩니다. 라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리 떨었더니 거의 지진 났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이고, L이고,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시킨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온다. 그렇구만. 빛이 삥 올라갔다가 슉 돌아오는구만. 그쵸? 그리고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시킨 빛이 돌아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C는 빛의 속력이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이거 무슨 뜻이냐? 관성계라는 단어에 쫄지 마세요. 그냥 무슨 뜻이야? A가 봤을 때 라는 뜻이야. A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C다. 너무 맞죠? 너무 맞아버리고 띵. 오케이. 그 다음 니은. A의 관성계 A가 봤을 때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거 중요하지.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틀렸으면은 내 표현으로 내가 유행시키는 표현인데 잘 틀렸습니다. 선생님, 빛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길이가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파악한 거는 빛의 경로지 길이가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길이 수축은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은 그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연직 방향에 대해선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보면 B가 봤을 때 L이면 밖에 있는 A가 봤을 때도 L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데, B가 봤을 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디귿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랑 니은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시료의 특징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투과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굉장히 얇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사 전자 현미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시료의 표면에다가 뭔가 금속 코팅 같은 거를 하죠. 그런 거 교과서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데 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주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사현미경이라 가지고 차별화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 여러분이 주사현미경과 투시현미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차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말을 들었으면은 잘 기억했다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외워주세요. 알았죠? 수능에 나오면 장땡 아니야. 그지? 자, 기억 봅시다.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제어하고 초점을 맞춘다. 이거 검출기가 아니라 자기 렌즈가 바로 그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전자가 어디로 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기장 내에서 전자가 받는 힘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 바로 이 녀석입니다. 기억은 많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니은.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는데, 식을 오지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람다라는 녀석이 mv분의 플랑크 상수, 이런 식으로 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툭 걸어놓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아지는 거 너무 맞아버리고,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샥. 오, 얘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만 디귿 또 읽어봅시다. 디귿.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 뭐야? 약간 오타쿠 같은데? 분해능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야. 분해능
분해능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분해능은 뭐야? 분해할 수 있는 능력.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점이 똥 찍혀 있을 때 이 점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거 보러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분해능이 높으려면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진동수가 높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한번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거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고, 어쨌든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분해능이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3번도 한번 봅시다. 13번.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속력이 크다는 건 파장이 짧다는 거고 분해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13번 봅시다. 13번 같은 경우에 그림은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이중슬릿 현상을 실험을 갖다가 한번 해본 건데, 이중슬릿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해 보면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너무 맞아버리고요. 니은 이중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빛의 위상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위상이 같았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났겠지. 굉장히 초보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간섭은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니까 기억만 맞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봅시다.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스넬의 법칙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 좀 잘 좀 해두세요. 전반사 부분 있죠? 거기 굉장히 잘 해두세요. 전반사에서 킬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자체가 전보다 공학 파트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킬러 파트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평가원에서는 여기 있는 이 평가원에서는 여러분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물리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리로 내도 안 되지만 물리로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물과 불 사이인 아까 전에 말했던 분리 같은 정도로 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쉽게 공부하면 안 돼. 9평 봤더니 쉽던데 다른 것 좀 공부해야겠다.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찬성. 근데 잠을 줄여 가면서까지 큐 돌리지 말고 여러분이 물리 공부는 하던 대로 꾸준히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떼는 말이지, 공부를 할 때 물리는 선생님이 솔직히 자신 있었어. 너네도 그렇잖아. 너네도 자신 있잖아. 그치? 너네처럼 자신 있는 애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히 문제를 푸세요. 나는 물리에 자신은 있었지만 기억을 오래 할 자신은 없었어. 뭔 얘기인지 얘가? 감을 오래 유지할 자신은 없었어. 왜냐면은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는 놔버리면 금방 감이 조금 떨어지거든. 뭔 얘기인지 얘가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능 보기 200일 정도 전부터 하루에 5문제 이상씩은 무조건 풀었어. 5문제 푸는 게 적다고요. 200일 동안 풀면 1000문제입니다. 오케이? 보통 문제 기출 모음집 같은 거 풀어보면 300문제, 400문제, 500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2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니까 조금씩 쌓아가지고 많이 이룰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몰빵할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 자, 1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로부터 매질 A에 세타 I로 입사하고, 세타 I로 입사하고 써져.로 입사하고,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한 뒤 매질 B로 입사한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이런 거는 큼지막하게 써놔야 돼.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뭐를 갖다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냐면, 니은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도는 반대니까. 오케이? 스넬의 법칙. 각도는 반대니까. 굴절률이 크면 각도는 작아집니다.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보면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전반사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갈 건데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는 어땠다?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버렸죠?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다는 거 알아냈고. 디귿. B와 C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B로 들어갔을 때 각도는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반사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B와 C는 굴절률이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굴절률 차이가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임계각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입사각이 오지게 커졌어 라는 건 전반사가 무조건 일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이 기억 디귿이 맞게 되는 거겠죠. 답이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버렸죠? 자, 위쪽에 있는 15번으로 한번 와봅시다. 15번 같은 경우에 왜 바들바들 떠니 화면아. 자, 봅시다. 15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너네 머릿속에다가 뭐 장전해놓고 시작할까? T분의 PV 장전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아하, 외부의 한 일 또는 받은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잠깐 해석을 해보면 부피가 증가하는 B에서 C 과정은 일을 한 거고요. 그쵸? 한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D에서부터 A로 가는 거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갖다가 해준 거, 일을 갖다가 받은 거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 가버렸죠? 자, 위에 있는 거 읽읍시다. 기체는 A에서 B 과정에서 250줄의 열량을 흡수하고 오호! Q를 250줄을 쳐먹었대.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과 D에서 A 과정은 열출이 없는 단열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죠? 여기서도 Q가 0이죠? 오케이? 그럼 250줄 깨끗하게 만들게. 250줄 쳐먹고 안변에 뱉고 안변에 라는 뜻이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 사이클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 기억.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해보자. 그거 판단할 때 좋은 게 뭐야? 무조건 요거 써주는 겁니다. Q는 델타 U 더하기 W. 오케이? B에서 C 과정은 뭐라 그랬어? 단열 과정이라며. Q가 0이라며. 열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그죠? 그리고 일을 갖다가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고 있냐면 100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내부 에너지가 100만큼 떨어져야 되는 건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온도도 감소한다는 뜻.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 니은.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150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C에서 D 과정을 보면 C에서 D 과정 얘는 등압 과정입니다. 조금 더 어딨어 등압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C에서 D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 A에서 B 과정도 등압 과정이란 말이야. 등적 과정이란 말이야. 미안해. 등적 과정이란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A에서 B로 갈 때 열을 흡수하고 C에서 D로 갈 때 열을 방출하고 B에서 C랑 D에서 A에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100줄만큼 일했고 50줄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줄만큼 일한 거야? 50줄만큼만 일한 거야. 인정? 50줄만큼만 일한 거야. 자, 그러면 250줄만큼 열을 받아서 50줄만큼 일을 하려면 열을 몇 만큼 방출해 줘야 돼? 200줄만큼 방출해 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200줄만큼 방출을 해줘야 됩니다. 뭔 소린지 너무 이해 가죠? 그래서 200줄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라고 골라줘야 되는데 디귿 보시면 열기관의 열효율은 0.4다 라고 나와 있는데 250 쳐먹고 50만큼 일했죠? 그러면 열효율이 몇이죠? 0.2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열효율이 0.4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럼 뭔데? 40%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열효율 0.4다 또는 0.2다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이건 값 자체가 틀렸어. 뭔 얘긴지 이해가? 0.2고 20%야. 뭔 얘긴지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뭔 소린지 이해갔죠? 뭔 소린지 이해갔죠를 몇 번 하는 거야. 어쨌든 뭔 소린지 이해갔죠? 자, 16번으로 와봅시다. 자, 16번 한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일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이건 뭔데? 전자기 유도현상이거든. 전자기 유도현상 자체가 뭔데? 이거잖아. 패러데이의 법칙.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그리고 얘를 수학적으로 봤을 때 글씨 존나 못 쓴다고? 아이패드라서 그래. 분필로 써도 비슷하긴 한데 아이패드가 좀 더 못 씁니다. 유리라서 매끈매끈하네. 어쨌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 물리에서는 기울기의 크기랑 부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 부호가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사실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 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V는 IR 이니까 전압은 전류랑 비슷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클 것이고, 전압이 반대로 걸리면 전류도 반대로 걸릴 것이다.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봅시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t가 0에서 2t0 사이일 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페이크죠. 자, 보세요. 유도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요 식에서 이 기울기의 크기를 갖다가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기울기의 크기가 변하니 기울기의 크기가 일정하니 기울기의 크기가 일정해버렸죠? 잘못됐죠? 존나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니은 맞죠? 디귿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는 T0일 때와 5T0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T0일 때가 더 큰 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디귿.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같다라고 하는데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오케이? 정말 16번스럽지 않게 나왔습니다. 16번은 슬슬 어려운 문제가 나오려고 시동을 거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거북목 방지. 자, 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 아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유쾌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 더 그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물리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텐션으로 수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내가 알기로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우주공간에서 점 O를 향해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AB와 질량이 2m인 우주인이 V0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별짓을 다 하네 이 새끼가. 오케이. 우주인은 O에 도착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O를 향해 AB의 순서로 물체를 하나씩 민다. AB를 모두 민 후에 우주인의 속도는 3분의 1 V0가 됐고 AB의 속도는 같았으며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아하, 그렇구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런 식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상식적으로 A 밀고 B 밀고 그 다음에 우주인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뭔 얘긴지 해가죠? 그리고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당연히 다 똑같을 것 같아. 그건 당연해, 상식적으로. A를 1로 밀고 B도 1로 밀었는데 B가 1로 올 일은 절대로 없어. 뭔 얘긴지 이해갔죠? 밀었잖아. 뭔 얘긴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거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갖다가 하나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뭔지 하나 보면 A를 민 직후 우주인의 속도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구하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처음에 우주인의 그 질량과 속도를 갖다가 모두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파악해볼게. 자, 일단 우주인의 질량 2m입니다. B의 질량 m입니다. A의 질량 m입니다. 얘네들이 다 합치면 몇 m입니다? 4m입니다. 그리고 걔네가 V0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전체 운동량은 4m V0입니다. 뭔 얘기인지 가죠? 4m V0라는 운동량은 충돌한 후에도 뭐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그게 혹시 무엇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왜 성립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mv0라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A를 민 직후에는 3m이라는 물체가 움직일 거고 몇으로 움직인지는 모르겠어. 이거를 갖다가 구해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A는 V0로 던져졌다. V로 던져졌다라고 세팅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A는 V라는 속도로 던져졌다라고 세팅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얘입니다. 얘를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식으로는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문제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활용해야 될 것 같아. 뭔 얘기인지 해가지고 좋아요 존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4mv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분리됐거든. 몇으로 분리됐냐면 2m 곱하기 3분의 1v0 이거 우주인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m이라는 물체 A랑 B라는 물체는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가 모두 다 v가 됐다라고 세팅을 해주면 mv 더하기 mv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은 v가 몇인지를 갖다가 이 식으로부터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이해는 다 갔죠? 자, 그래서 v 값이 몇인지를 갖다가 알아낸 다음에 우리는 뭘 자연스럽게 알아낼 거야? 라지 v를 갖다가 한번 알아내 보려고 노력을 갖다가 한번 해볼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여긴 3분의 12고요. 3분의 2니까 넘겨주면 3분의 10이 되고 2mv를 나눠주면은 v가 몇이 나오냐면 3분의 5 V0가 나오게 되겠네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3분의 5 V0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필요 없는 녀석들은 지우고 이 위에 있는 식은 지우면 안 됐는데 그치? 돌릴 수 있나? 오케이, 돌렸다. 자, 그러면은 여기 V가 3분의 5V0라는 거, 아이패드 기능을 이런 식으로 익혀가네. 얘가 3분의 5V0라는 거를 갖다가 알아냈잖아, 우리가. 3분의 5V0. 그러면은 여기 있는 라지 V가 몇이 나올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쵸? 몇이냐면 9분의 7V0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답이 4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할 때 조금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문제 풀 때 좀 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18, 19, 20번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18번 한번 봅시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거 되게 거슬린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죠.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A에는 위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요, B에는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요. 위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A, B, C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고 A와 B는 고정되어 있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C를 X는 마이너스 D에서 D까지 위치를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새끼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시킨데 문제 피곤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C의 위치에 따른 점 P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두는 게 점이 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일단은 정확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지워보고. 지워져. 차분하게 할게. A에는 위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P점에 뭘 만드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몇 분의 몇으로 만드냐면 거리 2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4I0니까 2분의 4니까 그냥 편의상 나는 2B라고 할래.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B라고 할래. 인정하죠? 인정하죠. 자, 그 다음에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고 P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중첩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눈을 왜 이렇게 살벌하게 뜨냐고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2I만큼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한 번에 생각해 버릴 겁니다. 지금 C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점에 만들어져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3B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자, 그러면 C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C를 마이너스 D쪽에 놨고 C를 D쪽에 놨고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서는 양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이너스 D에다가 놨더니 여기에 양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위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걸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에 음의 방향으로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오케이, 확인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B는 아래, C도 아랫방이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위치가 5분의 D에서가 마이너스 5분의 D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C가 그 P의 왼쪽에 있을 때 아군인지 P의 오른쪽에 있을 때 아군인지, 이 아군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A, B의 입장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P의 왼쪽에 있을 때 적군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P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아군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위치가 플러스 5분의 D일 때 오른쪽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5분의 D 왼쪽에 있을 때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는 얘기를 해버렸죠. 그쵸? 그리고 디귿 P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은 C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D에서 X는 마이너스 D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다. 좋은 거 찾았다. 마이너스 3B라고 세팅을 했고요. C가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은 요쪽에 있어야 됩니다. 요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적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거리가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여기서 플러스 3B만큼이 나오게 되려면은 거리가 몇 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전류는 5니까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 그러면은 3분의 5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5분의 15가 나오게 돼서 3B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D면은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2D 사이에 있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답이 5번이다 라고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갔죠? 이 과정이 원래는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위쪽에 있는 19번으로 한번 와봅시다. 19번도 괜히 어렵게 생긴 척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조금 알쏭달쏭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시험 상황에서 나 그거 되게 이해하거든?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이 잘 안 되고 생각이 좀 급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잘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구만. 가에서는 양전화인 C에 C가 양전하고요. 이거 우리 확대해서 보자. 크게. C가 양전하고요. 그리고 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F인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방향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나에서는 C의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가와 나를 갖다가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가랑 나를 갖다가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B랑 C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A만 어디로 왔냐면 C의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였다가 EF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B의 입장에서는 가의 상황에서는 A가 적군이었는데 나의 상황에서는 A가 아군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B가 지울게 이거. B가 C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야. 얘가 양전하거든. 밀어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A가 그거를 뭐하고 있었냐면 방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두 힘을 합산했더니 F가 나왔던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C를 이쪽으로 당기니까 두 힘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더해진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전하를 갖다가 예측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그쵸? B는 양전하고 A는 음전하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버릴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 식을 갖다가 오지게 세워주면 됩니다. 식만 오지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식 어떻게 세우는 건데요? A의 전하량을 QA라고 가정하고 QA 오케이. 이거 좀 작게 할까? Q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B의 전하를 QB 그리고 C의 전하를 QC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갖다가 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C가 받는 힘을 갖다가 식으로 한번 세워볼 거니까 잘 한번 지켜보세요. 가에서 C가 받는 힘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보면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죠. 나는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선정할 거거든. 자, 그러면은 얼제곱분의 KQQ를 써야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건데 나는 약식으로 쓸 거야. 거리는 그냥 D라고 나와 있지만 숫자로 쓸 거야. 1이라고 할 거고 A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거야. C로부터.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 K 없앨 거야. 그 다음에 전하는 QA랑 QB 같은 걸로 대체를 할 거야. 그럼 C한테 가는 B가 가는 힘부터 간다. 자, B랑 C는 1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 1제곱분의 2니까 냅두고요. K 제꼈고요. QB 곱하기 QC라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플러스 QB QC. 이게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전기력입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약식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풀식으로 써주면 우리는 뭘 하게 돼 있냐면 실수를 하기가 쉬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없는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 극호. 오케이? 극호.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C를 방해하죠? 힘으로 나타내 줍시다. 마이너스 4분의 왜 4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제곱이니까. 그죠? QA 곱하기 QC. 이게 뭐라고? F라는 전기력을 발생시켰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질문 받아줍니다. 남겨두세요. 남겨두거나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놔도 되고 여기 글로 써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것 좀 풀게요. 자, 일단 그리고 A가 받는 힘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받는 힘. 헷갈리니까 A가 받는 힘. 가에서 A가 받는 힘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받는 힘을 한번 나타내 보면 B가 A를 당기고요. C도 A를 당길 겁니다. 바로바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은 거리 1이니까 플러스 QA, QB 더하기 C가 당기는 힘은 QA 곱하기 QC. 근데 4분의 그쵸? 그랬더니 몇이 나온대? EF가 나왔대. 이해갔죠?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에서 C가 받는 힘도 EF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오케이? 자, 나에서 C가 받는 힘. 이건 나에서 C가 받는 힘. 오케이? 나에서 C가 받는 힘 한번 나타내 볼게요.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A가 C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죠? 그거 그대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Q, B, Q, C 더하기 플러스 그냥 더하기 이거 냅둘게요. 그 다음에 Q, A, Q, C는 EF 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갖다가 잘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실수해 가지고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다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다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되게 중요한 이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A가 받는 전기력을 우리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옆에다가 한번 나타내볼게. 다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은 A는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니까 B가 A를 당길 거고요.
C가 A를 당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작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옆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조금 빌려야겠다. 한번 해볼게. 자, A가 받는 힘. 다해서 A가 받는 힘. 다해서 A가 받는 힘. 오케이? 한번 나타내보면 BA를 곱해주면 되겠죠. QB, QA, QB. 이거 오른쪽으로 지금 가해주고 있는 요 힘이니까 이대로 놔두면 되고요. 빼기. 요 힘을 이제 나타내줘야 됩니다. QB 곱하기 QA 곱하기 QC죠. QA 곱하기 QC. 이게 몇 F냐? 라는 거를 지금 문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 솔직히 이제 연립방정식이라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푸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보세요. QA랑 QC를 갖다가 F에 대한 항으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1번식이랑 여기에 있는 3번식을 갖다가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빼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4분의 5 QA QC가 F다라는 식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죠. 4분의 QA 곱하기 QC가 F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QA 곱하기 QC가 5분의 4F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얘가 5분의 4F가 나오게 되고요. QA 곱하기 QB 같은 경우에는 요 5분의 4F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QA 곱하기 QB가 몇 분의 몇 F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구해보면은 5분의 9F가 나오게 됩니다. 5분의 9F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빼주면은 F라는 힘이 나오게 되고,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인 플러스 X 방향이 나온다라고 해서 답이 3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문제 총평하고 문제 분석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기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빨리 생각한 다음에 식을 빨리 세우는 게 좋아. 근데 식을 세우는데 내가 보여준 스킬 중에서 어떤 게 되게 중요해? 약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이거를 풀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해봐. 나 너네 시험 볼 때 시험지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알거든? 지금 나도 물론 아이패드긴 하지만 이렇게 더럽게 풀었잖아. 그치? 아니, 칠판에다가 풀어주는 거 당연히 깔끔하게 풀어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시험지 받은 거랑 똑같은 크기로 풀어보잖아. 나도 정신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약식으로 나타내주는 연습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면은 시험지 공간을 아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린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덜덜거려? 덜덜거려. 잘 보고 있구나. 많이 보고 있다가 다 빠져나갔네. 다 빠져나가 버렸네. 19번이 가장 궁금했던 문제인가? 그래서 보고 있었던 건가? 자,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20번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솔직히 용수철이 나오는 역학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20번 같이 한번 봅시다. 20번을 같이 한번 보면,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 원래 길이가 L0래. 그리고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거. 이거 완전히 늘어나서 L이 됐는데 속도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최대로 늘어났음을 갖다가 의미를 해주는 거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최대로 늘어난 게 L이다 라고 나와 있죠. A, B의 질량은 각각 20M이고 용수철 상수는 K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기억을 보면은 L 빼기 L0가 K분의 2mg다 라고 나와 있어갖고 벌써부터 뭔가 애매하게 생긴 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용수철이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무조건 힘의 평형식을 세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수철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용수철이 멈춰 있습니까? 네, 가에서 멈춰 있는데요. 근데 안 돼. 왜냐면 가에서는 손으로 잡고 있는 힘이 몇인지를 갖다가 나타내주지 않고 있거든. 그쵸? 물론 이거 mg로 잡고 있잖아요 하는데 용수철이 아예 안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뭐 식을 세울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나는 어때? 선생님, 나에서 A의 속력이 0이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멈춘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 있지? 이 아이펜슬이라고 하면은
최고점에서 잠깐 멈추는 그거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정지라고 나타내서 거기에서 힘의 평형식을 세운다? 큰일 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힘의 평형식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운동방정식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식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유는 뭐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나에서 특징은 뭐냐면 최대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야.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모조리 깎여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싹 다 늘어났고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 mg A에 L 빼기 L0만큼 뭐가 줄어든 거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뭐로 전환이 됐습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식을 갖다가 잘못 세우는 친구들은 L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길이 변화량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L 빼기 L0라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를 갖다가 잡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보면 되는데 정리해주세요. 그러면은 L 빼기 L0가 얘네 이쪽으로 넘기면 기억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닙니다. 이거 최고점에서 알짜임이 0이냐? 최고점에 정지했다고 알짜임이 0인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도 가속도는 존재를 하죠. 얘네도 어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D용, 여기서 D용 했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잠깐 멈춘 거야. 최대점에서 잠깐 멈춘 거야. 그거는 알짜임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 그쵸? 그러면은 요 내용만 가지고도 답을 갖다가 고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억이 맞고요. 니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틀렸고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네. 그쵸? 자, B의 최대 속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온 김에 잘 됐어.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쪽에 이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이제 걸쳐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용수철 진자운동이라 그래. D용, D용, D용 하는 거 보러 진자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자운동에서 최고 속도는 언제 발현되냐면 진동의 중심에서 발현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갑니까? 진동의 중심에서 발현돼. 잘 생각해봐. 그네가 움직인다. 그네 말고 그네가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중간 지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뭔 얘기인지 가죠? 용수철이 진동한다? 중간 지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뭔 얘기인지 가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진동 운동, 뭐 그네라든지 용수철이라든지 그런 진동 운동에서는 무조건 가운데 부분, 진동의 중심 부분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최대 속도라는 게 어디에서 발현이 됐을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냐면은 2분의 L 빼기 L0 지점에서 발생됐을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동의 중심 부분이죠. 오케이? 2분의 L 빼기 L0 부분. 뭔 얘기인지 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식을 갖다가 세워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식을 갖다가 한번 세워보면 이거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가 전환이 될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전환이 됐을 거고 mg 2분의 L 빼기 L0 만큼 줄어들었을 거고 뭐가 늘어났을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것이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또 실수하죠. m이라 그러면 안 되죠. 2m 곱하기 v제곱이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L 빼기 L0가 K분의 2mg다 라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를 갖다가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V값이 저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V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G 루트 2K분의 M이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통해서 기억만 맞다라는 거를 갖다가 잡아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오케이? 요거 식정리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은 나올 거니까 최대 속력이 진동의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여러분이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풀이 보느라고 고생했고 여기까지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